안녕하십니까. 시장조사연구방법론의 정삼권입니다. 오늘은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로서 정광이죠. 이제. 그래서 오늘은 총 정리를 한다는 마음으로 해피니스 전략에 대해서, 즉 행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공한다니까 좋은가요? 저도 참 이번 학기는 그저 여러분들이 천재지변 같은 그죠 전염성 때문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을 좀 짧게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죠 시장 또는 연구를 한다는 것은 그죠 먼저 조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그죠,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실시하는 물론 스와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또 물리적인 요소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된 경제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등등을 시장 조사를 해서 자기에 맞는 또는 자기 업종의 창업에 맞는 또 취업하는 곳에 업종에 맞는 것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에 대한 자신을 스와트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독립변수로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증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웹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앱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다수로 많아졌죠. 그런 것들이 이제 SNS를 통한 그죠? 그런 서비스, 인터넷 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시장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분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스와트 분석은 그렇죠. 기업의 브랜드의 전략이라든지 또는 개인의 브랜드 전략을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는 프로덕트. 제품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만약 기업은 내가 만든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얼만큼 그렇죠. 좋아하게 되는 건지, 매력적인 건지를 알아야 되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취업하는 학생이라면 취업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프로덕트라고 생각하고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그렇죠? 물론 그럼으로써 우리는 임금을 받고 또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프로덕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트를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죠 마켓 시장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하는 것처럼 그죠 한다는 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시장을 마켓을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집중과 그렇죠. 그래서 집중을 할 거는 집중을 하고 또 등한시 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좀 다른 사람한테 그죠 외주를 준다든 이런 부수적인 전략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야 목표 시장을 세워서 꾸준히 피드백을 통해서 그죠 리벤지를 한다고 그랬죠. 그죠? 되새김질을 쭉 꾸준히 하면서 경쟁 우위에 서는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것이 브랜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개인적인 그죠? 브랜드를 전략을 세워서 우리가 결국은 성과를 좋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공을 한다는 것은 그죠? 석세스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21세기까지 오면서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꼭 성공으로만 끝난다면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더 연구하는 것이 최근에 시장에서 또는 제품 회사의 또 자신에 대한 것이 얼만큼 행복하냐가 그렇죠. 미래 인생을 꿈꿔주는 거죠. 그 사이에 조절 효과로 하는 것이 그렇죠. 사피뿐만 아니라 여러 학자들 또는 여러
선인들이 일궈낸 P 전략, 그죠? 그래서 4P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라든지 피플이라든지 또 그죠?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그죠? 프로바이드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7P 또는 8P 전략을 추가적으로 그 국가나 또는 직업군이나 또는 직장의 분위기나 또 상품의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전략을 마케팅 믹서를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진행됐던 마케팅 전략이라고 보면 이제 온라인에서는 그렇죠. 인터넷 환경에 이 두 가지가 웹과 앱이 그렇죠. 광고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렇죠. 광고라는 것은 과거에는 오프라인의 신문 광고라든지 TV, 라디오 등등 잡지에서만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이 광고의 전략은 필수적으로 돼가고 있죠. 물론 유료의 광고가 많지만 그러나 무료 전략으로도 가능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광고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만약에 취업을 하면 이 회사에서는 인터넷 광고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전략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쌓으면서 우리가 전공을 확대해 가는 거죠. 이것 또한 이런 전략을 가지고 그저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기업은 그쵸, 이익을 창출해서 많은 매출을 이뤄내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그쵸, 이익이 나서 직원들한테 올바른 임금이 급여가 됐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죠.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하지만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끝나는 성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그쵸 서스테이너블을 해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의 전략 4시 또는 6시 전략을 어떻게 마케팅 믹스를 하는지 그래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쵸 다양한 채널로 인해서 이런 마케팅에 관련된 마켓에 대한 분석 이런 것 등등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복잡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쭉 살펴서 전략을 자기 나름대로 스페셜하는 것이 아니라 디퍼런스하게 그죠?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그럼 행복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대요. 한 세 가지로 사전에 있는데 위키백과에서 말하기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나 이성적 경직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요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다 라고 말을 하면서 반대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위키백과에서는 사전적 정의를 행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불안하지 않고 그죠? 안심한다. 그렇죠. 어머니 같은 품이죠. 그래서 이 프로덕트 상품이라는 것을 만지면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핸드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핸드폰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으로 그죠? 자기가 요구하는 욕망 이외에 필요한 것 외에 충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제품은 프로덕트는 스마트폰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미래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도 중요한 또는 재미난 또 다양한 기능이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 지식백과에서는 행복이란 인간에 있어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렇죠.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공을 했다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죠. 사실은. 꼭 성공을 한 사람만 또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행복은 마음을 그쵸 기대 심리 익스피리언스를 경험을 해서 기대치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 있으나 110만 원이 있으나 별 차이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나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있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일단 너무 결과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는 바삐 가시지 마시고 좀 여유를 부리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가를 느끼면서 국어사전에서는 행복을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만족을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만족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불만족이 아니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너무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기대하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이 아니라 기대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 상태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과 유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한 단어들 중에 만족, 또 기쁜, 그죠? 참 기쁜 일, 슬픈 것보단 기쁜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즐거움이라든지 또 재민, 또 웃음이라든지, 그래야 자주 웃어야 돼요. 인상 쓰지 말고, 그죠? 누구를 훈계할 때도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또 보람. 참 보람이라는 단어도 참 아름다운 단어 중에 하나죠. 또 가치 있는 일, 그죠? 가치가. 평온감, 그죠? 평온하게. 그죠? 사실은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은 참 평온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제 강점기도 있었고, 또 6.25란 전쟁도 있었고, 이런 등등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전쟁 없는 나라에서 물론 우리가 이북과 북한과 이런 38선 휴전선을 아직도 휴전선을 갖고 있는 상태지만 평화로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야 행복하니까요. 다음에 이제 안정, 성공, 의욕. 저는 또 단어 중에 재밌는 게 희망을 그림. 그죠? 희망을 그리는 거죠. 욕심을 너무 안 내고 그죠? 희망을 그리는 어린이 같은 마음, 그죠? 나눠 먹을 줄 알고 이런 것들이 행복의 여러 가지 요소라고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전적으로 행복을 보면 갑골 문자에서 행자라는 것이 다행행자래요. 다행한, 그죠? 다행한. 불행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다행행이고 또 모양은 수갑 모양이래요. 그죠? 왜냐면 나쁜 사람을 수갑을 안 채우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수갑을 채우는 것이지 그 사람을 수갑을 채워서 뭐 때리거나 그저 억제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갑이라는 개념이 좀 마음을 수용을 하게끔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래서 죄인을 잡아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수갑의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그저 평온을 찾을 수 있구나 하는 행위고, 복자는 복복자라고 그래서 복복자는 뭐냐면 신주라는 것은 우리가 향을 피우잖아요. 향 피우는 그걸 신주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신주 모양 신주 앞에서 그 향 피우는 자리에서 이제 술을 기원하, 즉 조상님한테 기원하는 거죠. 감사의 기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또 은인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고 또 저를 태어나게 해주는 감사에 대한 것도 있고 조상님에 대한 이런 이 있어 이거 보면 그래서 행복이라는 뜻은 각골 문자에서 뭐냐면 그렇죠. 나쁜 일이 운 좋게도 수습되어서 다행이다. 즉 나쁜 일이 발생을 더 이상 크게 안 되고 마무리돼서 좋아진다라는 것이 각골 문자에서의 뜻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즐거운 일이 생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즉 반대로 나쁜 일이 안 생기는 것, 즉 나쁜 일이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직장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너무 과한 그죠? 계획보다는 내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스마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라든가 행복해지는 제품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죠? 나쁜 것을 안 하려고 하는, 나쁜 일을 안 당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엔 산하 기구에서 우리가 2020년도에 세계 행복 보고서를 보면 국가별로 행복 지수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전년도보다도 그죠? 7단계나 하락을 했대. 물론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나쁜 것들이 경제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서 61위로 됐대요. 물론 OECD에 가입한 나라인데 그래서 2017년도 보면 50대 위, 그죠? 56위, 2018년에는 57위, 19년에는 54위, 올해 이제 2020년에 61위라고 더 떨어졌죠, 그죠? 참 이게 한 10위 안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러면 행복한 나라가 어딘가 봤더니 1위가 핀란드예요. 핀란드는 행복지수 굉장히 높다 그래요, 그죠? 이 나라도 욕심을 많이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핀란드라든지 덴마크, 그죠? 그다음에 스위스, 아이슬란드 다 북유럽, 유럽 중에서도 북유럽이네요, 그죠? 그다음 노르웨이, 그죠? 그다음에 네덜란드, 스웨덴, 뉴질랜드는 그죠? 남태평양에 있는 뉴질랜드,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그러니까 뉴질랜드만 빼고는 다 북유럽이에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유럽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어서 강의도 다른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참 북유럽의 문화는 그렇죠. 과거 100년 전 또는 50년 전에는 많은 러시아와 더불어서 국가 분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쟁이 없이 그쵸 평온하고 또 북쪽에 있는 추운 지방에 있는 민족들이 또 착하고 열심히 행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사계절에서 참 기후적으로 좋은 나라죠, 그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더운 나라 있잖아요. 적도지방인 나라 정말 더워요. 여러분 더우면 모든 게 하기 싫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행복지수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이 좋은 나라도 감사한 거예요. 추운 나라가 오히려 더 건강에는 좋은 듯해요. 그래서 이런 날씨조차도 감사해야 하는 그죠? 또 우리나라 또 땅이 옥토잖아요. 그죠? 참 우리나라 땅이 좋아서 우리나라 음식, 채소 이런 자재들이 채소 자재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후나 이런 것들이 참 좋고 그죠? 그래서 항상 행복 지수를 좀 우리가 스스로 넓혀가는 전략을 그래서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좋은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제품을 만든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렇죠.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한 제품을 만들려고 하고 또 행복을 위해서 직장을 하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2019년에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행복하게 수강생이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는데도 몇 초 만에 마감이 돼가지고 그만큼 참 행복에 대한 개념이 현대 시대, 미래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해피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간단하게 행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이모션이 정서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져 있고 또 행복한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적대요. 그죠? 혼자 있는 것보다는 요즘에 혼밥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바쁘고 물론 이러지만 됐으면 혼자 먹지 말고 누군가의 같이 더불어서 이런 식사 시간을 갖는다든지 또 감사 표현이 동양 사람들은 감사 표현에 대한 것이 좀 약한 편이죠. 그죠?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말을 잘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는. 그래서 고맙다는 말을 좀 가까운
사람들한테 또 친인척한테 특히 부모님한테도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말씀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행복해진다. 웃으면서 그죠? 그 다음 이제 우리나라 직업에서 그죠? 억지로 웃는 가짜 웃음보다는 진짜 웃음이 행복을 부른다. 이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죠. 그죠?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줄 때 진짜 웃음. 받을 때 진짜 웃음도 있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 나눌 때 그죠? 그래서 줄 때 행복한 거예요. 특히 우리 관광과 관련돼서는 그죠? 항공사나 호텔 직원들 보면 승무원들이 미소는 짓지만 그죠? 왠지 모르게 그죠? 그런 또 교육을 통해서 진짜 웃음이 섞여 있죠.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행복은 그쵸. 비교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비교를 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비교를 해주는 것이 좋다. 너무 옆집에는 어떤데 막 그러면서 아동들을 어린이를 훈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올바른 비교가 아니고 긍정적인 비교를 이왕할 거면 올바른 긍정적인 비교를 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5개 중에서 마음에 든 것을 어떤 행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만 이런 모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들은 그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왔다면 이제 미래에는 행복을 위해서 그쵸?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족을 넘어서 그쵸? 성공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행복을 할 건지 그죠? 우리가 만약 기업이라면 내가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게 도달했을 때는 그 다음 단계는 뭘 할 건지 더 높은 성공을 원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꾸준한 행복을 위한 전개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원래는 해야 되는 것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참 깜깜한 면도 있고 저도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온라인 강의를 하면은 그래도 오프라인 행사가 한 학기에 서너 번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과 또 교수님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친분도 넓히고 그랬는데 이번 학기는 참 그런 걸 못했지만 우리가 미래 행복을 위해서 또 이런 것도 경험을 해야 되고 이제 교육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매우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그죠? 항상 조금 전에 행복이라는 것은 그쵸,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가야만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좀 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좀 부족한 강의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이미 여러분들 아마 시험도 기말고사 다 끝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제 한 학기 보내셨고 이제 방학 동안에 좋은 계획을 세워서 행복할 수 있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세워서 실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학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쪼록 또 다음에 기회가 돼서 만나요. 안녕. 수고 많았습니다. 또 만나기를 바라면서 건강하세요. 건강이 또 중요합니다. 행복한 전략에는 건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안녕.